데뷔클래스의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약간 그 차트 설명을 좀 바꿔가려고 하는데 한번 어떤지 한번 봐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SC 엔지니어링 주주분들 먼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C 엔지니어링 먼저 보시도록 하면요. 일단 주봉이 완성됐는데 장대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위아래가 꼬리가 길어서 아직 다음 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 뭐 4,900원까지 빠진 건 오전에 봤는데 종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 올라와서 결국에는 위로 밀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아마 영상을 올릴 텐데 차트 설정법과 이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기준선하고 전환선의 관계는요. 기준선을 뚫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고 이게 뚫으면 일단은 여기 전환선을 뚫으면 기준선까지 가고요. 또 전환선을 깨면은 기준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을 한 번에 먹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걸 깨면요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그런 원리로 본다면 여기서는 이제 깼지만 여기서 좀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거는 인력의 관계 뭐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간격이 좁을 때 이렇게 한 번에 깨는 경우는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갈 뿐만 아니라 이게 하단까지 내려가면 이걸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고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상단이 다 항상 매일 바뀌고요. 전환선 기본적으로 9일이잖아요. 요거는 기준선은 26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선이 기준선을 위아래로 이렇게 타면서 움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죠?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그 주말에 올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자체만 보는 건요. 어쨌든 SC 엔지니어링 다시 여기서 전환선 들어갔을 때 기준선까지 갔고 이걸 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볼린저 하단까지 내렸다. 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날은 사실 뭐 어제죠? 어제 뭐 요걸 넘겼으니까 이때 매수를 해도 타이밍적으로는 맞는데 근데 요 사이가 너무 좁고 이 밴드 사이가 너무 좁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그죠? 요건데 오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가 변했는가 하면 주봉이요. 예, 그 5,950원에서 5,010원으로 바뀌면서 중기 추세가 뭐로 됐습니까? 상승으로 바뀌었습니다. 5,190원이 5,010원보다 위에 있잖아요.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 박스 위에 있을 때는 뭡니까? 예, 추세 상승. 박스 안에 있을 때는 추세가 없고 그리고 박스 아래에 있으면 추세가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주봉 추세, 중기 추세로 볼 때는 지금 5,010원이 상단이기 때문에 5,190원으로 오늘 끝났기 때문에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중기 추세가 없었습니다. 위든 아래든 상하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났었지만 박스 안에서만 움직였지만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가 뻥 뚫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아직 일본 박스가 상단이 5,330원인데 요거를 넘겨야 되는 어, 그 장애물이 있긴 한데 이 5,330원의 일본 박스는 주봉 박스만큼 무겁지는 않습니다. 단기 추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봉 박스가 밑으로 내려와 준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확하게 4,620원을 지키면서 지키면서 요걸 지지받으니까 240일도 심지어 겹쳐 있었죠. 그래서 다시 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갖고 어쨌든 얘는 5,330원을 찍었고 다시 내려오더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물망 밴드 하단이 여기 딱 4,900원입니다. 여기. 예, 이게 밴드가 이렇게 수렴이 돼갖고 하단이 4,900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가격 지표선까지 봐주고 하면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파도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월봉을 보지 않습니까? 월봉을 보고 그다음에 주봉을 보고 그다음에 일봉을 보는 건데 그 안에서 미세한 움직임은 뭐 일봉 박스하고 여기 지금 볼린전 밴드 상하단 안에서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전환선과 기준선을 우리가 볼 때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겁니다. 주말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SC 엔지니어링은요, 일단 5330을 넘기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5,10원을 깨면 일단은 매도. 예, 일단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 4,620원이나 4,560원까지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거의 한 8% 정도 더 빠지거든요. 8에서 9% 정도 더 빠지기 때문에 5,010원을 깨게 되면 매도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DPC를 보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14,700원까지 또 갔다가 왔는데, 이 밴드 자체 굉장히 수렴돼 있죠. 금방 밴드가 이렇게 수렴이 돼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그래서 딱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연휴 지나서기 때문에 또 이 3일 동안 좀 무슨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에는 연휴만 끼면 좀 걱정이 돼서 주말도 그렇고요. 어쨌든 얘는 일단은 밴드상으로 볼 때는 주봉보다는 위에 있고요. 전환선 위에 있습니다. 이때 돌파했으니까 일단은 요 위로 찍으려고 가려고 하겠죠. 그런 상관관계니까. 예, 여기서도 이렇게 깨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 밑으로 내려왔죠. 했다가 주봉이나 일봉이나 다 똑같아요. 기준선 전환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금 근데 위에 전환선 깨고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 밴드 상단에서 받쳐줄지 안 받쳐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 있잖아요. 기준선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단기로만 본다면 이 볼리저밴드 상하단 너무 좁아갖고 이거 DPC 같은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일본 박스가 14,450원으로 아예 수렴이 돼 버렸어요. 상하단이. 그러니까 선이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러면 굉장히 이제 아슬아슬한 이제 줄넘기 빙판 위에서 줄다리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건 진짜 14,000개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되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위로 갈 확률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한 선으로 수렴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사실 일본 박스가. 네, 원래는 이제 14,250원이 하단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아예 밑에가 아예 올라와줬습니다. 그 바람에 물론 이제 단기 추세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14,100원에서 14,800원 사이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해갖고 별 의미가 없긴 한데 일본 지금 당장으로만 보면은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단기 하락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14,200원 정도 볼린저밴드 하단이나 기준선이 14,100원 정도에서 우리가 좀 주서 담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나 물량은 50% 넘기지 말라. 예정 물량에. 왜냐하면 14,500원 장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14,500원을 넘기게 되면요. 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뻥 뚫려 있습니다. 그죠? 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DPC는 늘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 타이밍적으로 적어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정 메인 물량의 30에서 50%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예, 물론 이제 풀로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3억도 가지고 계시고 예, 그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예, 또 다른 분은 또 4천만 원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있긴 있는데 예, 그 이상은 담지 말라. 일단은 뭘 장악하고 뭘 하고 좀 확실히 방향이 결정나면 그때 담아야지 안전합니다. 물론 이제 위로 갈 확률이 높다 해도 밑으로 빠질 그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DPC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14,100원에서 아마 14,500원 렌즈 안에서는 좀 아직 안 사신 분들은 한 30% 정도는 사셔도 괜찮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금속과 서암기계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암공업기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금속을 보시게 되면요. 대한금속 아예 볼린저, 이게 지금 문제예요. 121선을 깼고요. 볼린저 배드 하단을 깨고 내려오네요.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일단은 이것을 볼 때 얘는 일단은 4,800원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4,860원이죠. 4,860원이 뭔가 하면 저거잖아요. 장기선이고 이게 단기장기선 중에 가장 강한 거. 그리고 4,800원의 주봉 하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밑으로 내려오네요. 예, 이전에도 보시게 되면 4,8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 만약에 이번에 여기 내려오면은 일단 30% 정도 사볼만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단지 좀 불안한 게 있다면 저번에는 그나마 여기 기준선 주봉상의 그 기준선이 지지를 해줬는데 지금 지지가 좀 없어갖고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 절대 매수 금지, 예, 30%까지만 매수. 그래서 확실히 지지를 해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5,175원을 넘길 때 더 사든지 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밑에가 좀 뻥 뚫려갖고 그런 거고요. 얘도 일목균형표하고 볼리저밴드만 가지고 보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두 개 겹친 거를 넘겼을 때는 이렇게 확 올라가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전환선을 깨면 일단 기준선까지 내려가는데 기준선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예 개파랗게 뚝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갑니다. 네, 이럴 때는 좀 사면은 뭐 좀 그렇긴 한데 뭐 근데 이게 좀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좁으면 좀 그렇죠. 게다가 이걸 어쨌든 요걸 넘기니까 요까지 이제 한번 찍으러 가긴 갔죠. 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다음날 깨니까 다시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랬다가 요거를 다시 넘기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위로 가고 요걸 깨니까 어떻게 다시 밑으로 내려왔는데 요거 마저 깨니까 결국에는 하단까지 내려오는 모습. 제가 이거를 모든 종목을 다 봅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이제 제가 한 6개월 정도 아니 6개월은 아니고 한 5개월 정도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또 초보자님들이 참고하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요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봉 박스하고 유봉 박스 가장 중요한데 저것도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저걸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차트 설정 있잖아요. 이 금융밴드하고 전부 다 이 차트 설정 방법과 이거 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주말에 내보낼 텐데, 그거를 보시고, 좀, 한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세팅을 해보시고, 이제, 종목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한금속은 뭐 말씀드린 대로 여 밑에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일봉 하단인 5,120원, 월봉 상단 5,175원도 다 깼기 때문에 지금 장기 추세도 다시 결정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단기 추세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 하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은 밑에 지지인 4,86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241선은 4,500원 부근이기 때문에 예, 좀 4,800원하고도 좀 괴리감이 있어갖고 어, 자칫 잘못하면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근데 241선은 점점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 서서히 내려와주면 더 좋고요. 사실 급하게 내려오면 좀 뭐 이거 깨고 여기까지 지지하러 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4,800원을 지키는지 한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서한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12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금방 밴드 상단에서 이게 지금 기준선을 저번에 지탱하고 났더니 지금 반대로 지금 저번 달에는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양봉을 받기가 굉장히 이제 여기를 찍었으니까 위를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를 찍었고 근데 그 이상 찍었는데 꼬리로만 찍었다. 현재는 뭐 그 밴드 안에 있는 모습이라서 아직 결정 자체가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이걸 깨고 내려오면 사실 이제 이 밑에까지 내려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서한기계공업이 월봉 상단이 5,835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그 비스무리합니다. 여기까지 뭐 내려올 거는 가끔 같습니다만 뭐 찍으러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틈을 좀 잘 이용해야 된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한기계공업도 보시다시피 여기를 깨니까 기준선 깨니까 쭉쭉 내려오죠.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이가 5,800원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5,750원 근방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점점 위로 가면서 만날 수도 있고요. 예, 하여튼간에 그 상관관계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요걸 넘기니까 일단은 기준선까지 가고요. 네, 이게 좁아졌는데 이걸 깼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깨진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다음날 아예 그냥 훅 말아 올려갖고 이렇게 가서 예 그래서 이걸 넘기면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간다. 예 그리고 여기 볼린저 상단을 찍으면 다시 만약에 요 지지받으면 다시 위로 가는데 이걸 깨면 다시 밑으로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초보자분들은 특히 저게 보기 좋을 것 같아갖고 제가 다른 거 다 지우고 그냥 요것만 보면 돼요. 그냥 예. 그 이평선 이런 거 다 지우고 요것만 봐도 어느 정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예.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 지표로서 참고하시라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장기선과 이 추세 박스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서한기계공업은 지금 일봉 상단이 6,440원까지 깼어요. 원래 우리 매수 기준가가 6,790원이었는데 요것도 깼고 지금 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8월에 이때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몇몇 종목들은요, 여기보다 더 내려가 있어요. 네, 이 종목은 그나마 여기 뭐 위에 장기선들을 뚫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연을 시켜줬는데 떤 종목들은 지금 이거보다도 더 많이 내려가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0월 장은 그닥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10월이든 11월이든 하여튼, 예,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있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올랐고,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종목 수를 많이 가져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펩트론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펩트론은 지금 볼린저 배드 하단을 지지를 하면서 위로 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일단은 좀 조심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굉장히 주봉이 그 밴드가 금방 밴드가 굉장히 수렴이 돼 있어갖고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할 포지션에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일단 뭐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수목금은 일단 양봉이 나왔고 지지를 해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위로 좀 양봉이 나와준다면 제대로 된 상승 추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단기 우리 그 일목균형표를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요거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위에 있어요. 일단 전환선이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전환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따라오지 못했는데 현재로서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먹어 나갈 때 양봉을 이렇게 뚫어서 걸쳐주면은 사실 강하게 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맥시멈은 13,500 근방이지만 이것도 뭐 볼린저 밴드도 계속 바뀌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얘도 일봉 박스 상단이 12,150원에서 12,050원으로 내려와줬고요. 어차피 12,350원은요, 12,150원보다도 위에니까 단기 추세는 상승이고, 감사하게도 이제 중기 추세가 12,250원이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하락에서 추세가 없음. 그러니까 서로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12,250원을 이제 찍었으니까 14,000원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월요일은 쉬니까 화요일 날 여기서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예, 다음 주에 양봉을 이렇게 그려줘 갖고 위로 갈 확률이 높다. 일단은 12,250원이 시가가 최소 그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는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야지 몸통 장악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몸통 장악을 하게 되면 14,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4,000원을 뚫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13,900원 그러니까 거의 뭐 한두 끗 차이였기 때문에 거의 터치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 봐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뭐 요걸 넘겨야 뭐 요걸 넘기고 요걸 넘겨야 저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월봉 여기 지금 뭐 잠깐 나왔으니까 월봉을 보게 되면 일단 밴드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저번 달에는 뭐 안으로 들어갔다 보긴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확실히 좀 안으로 들어가 주면 일단 상단이 15,000원까지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요거 만약에 전환선까지 양봉으로 뚫게 되면 일단은 여기 19,000원 근방에 있는 이 기준선까지도 어, 궁극적으로는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뭐 그닥 좋은 상황은 아니죠. 예, 일단 알테오젠은 뭐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일단 주봉 박스가요 바뀌었어요. 얼마에서 내려왔는가 하면 알테오젠은 원래 그 주봉 박스 하단이 79,300원이었는데 673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더 좋은 걸, 더 좋게 변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만약에 79,300원이라고 한다면 중기 추세가 우리가 지금 71,300원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박스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박스 안으로 들어와 줌으로써 이 박스가 밑으로 내려와 줘갖고 현재가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기 추세는 다시 하락에서 한 단계 올라간 거죠. 예. 추세가 없는 걸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현재는 뭐 69,000원인 월봉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 뭐 69,000원에 오면은 일단은 뭐 한 30% 정도 사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테오젠은 지금 사실 뭐 기준선을 깨갖고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예, 기준선을 깨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진입을 하려면 확실한 장기선인 66,500원까지 보는 게 낫다고 오히려. 요거를 지지를 받을 때 사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673인 주봉 하단. 근데 일단 월봉 상단도 강하긴 강한데 이렇게 장기선이 이렇게 거의 뭐 가까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요. 결국에는 하단을 찍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밑에 거를. 예, 밑에 것까지 지지 테스트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고, 물론 이제 69,000원에서 스토퍼가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좀 리스크도 있어갖고, 예, 여기서 또 여기까지 빠지면 5%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셔갖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30%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는 뭐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얘는 이거 뭐 지금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얇고. 그러니까 얘는 이때 팔았어야 됐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 매도 타이밍이었네요. 딱 보니까. 여기 빠지니까 그냥 이제 쭈루룩 빠지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음봉 나면요. 이거는 뭐 100% 팔아야 돼요. 이거 시간 위에서 팔든 아니면 이날 고가에서 팔든 이날 어떤 종가 금방까지는 갔으니까 이날 고가에서 팔든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런 거는. 네, 하여튼 뭐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참고로 하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돌파하니까 위로 가갖고 이렇게 가는데 예, 다시 여기를 뚫고 내려와갖고 이렇게 빠졌다가 예, 그랬다가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서 방향을 턴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요. 요거 밑에 있을 때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뭐 이럴 때도 좀 사기가 애매하죠, 사실. 이럴 때 말고 확실하게 뭐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막 이렇게 먹었을 때 사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완전히 떼땡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렇게 빠질 때 사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건 매도 타이밍이니까 요렇게 빠질 때도 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뭐 이거 여기까지 갔지만 어쨌든 다시 빠졌거든요. 이때도 아니고 사실 뭐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맞긴 한데 두 개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이날 바로 이렇게 나왔으면 또 바로 팔아야 돼요. 이거는 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계적으로 해야지 실수를 안 하니까 이때도 매수 타이밍이긴 하죠. 그랬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날 팔았어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내려가는 거 아는데 어떻게 그죠? 뭐 이때 사갖고 이때 팔았다 해도 뭐 한 이 정도에서만 샀다 그래도 뭐 손해는 안 보는 가게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캐시 코트레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캐시 코트레일 볼 텐데요. 캐시 코트레일 같은 경우 뭐 오늘 다시 빠졌는데 얘는 지금 주봉으로 봐도 지금 120주 라인에 지금 하단 근방에 있고요. 요거를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일반 차트로만 먼저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는 월봉도 지금 하단에 있고, 뭐, 하단에 있다는 얘기는 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상단으로 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예, 일단 뭐,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볼 때도, 지금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죠? 이게 어저께, 반을 좀, 몸통에 반을 넘기면 더 안전하긴 한데, 원래 확실한 거는요, 이렇게 완전히 넘기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일단 몸통에 반을 좀 더 넘겨줬으면은 아마 여기까지 갈 확률이 더 높았을 텐데, 넘기다 말았고, 일단은 뭐, 오늘 장이 안 좋았으니 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일반 종목은요, 이런 장에서는 맥이 없어요. 예.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그 장기선이 6980이 지금 매수 기준가인데, 7,000원인 월봉 하단에 딱 맞춰서 끝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봉 박스가 하단이 바뀌었죠. 6880에서 6,7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6,880원에서 6,700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는 뭐 6,980원 근방에서 뭐 일단 음봉일 때는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비클래스 회원님이 오늘도 뭐 이렇게 어, 뭐 유튜브 비공개 종목하고 뭐 이거 사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음봉일 때는요. 아,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아요. 예. 좀 뭐 자금이 뭐 좀 진짜 크신 분들 있잖아요. 뭐 1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 뭐 현금 보유율이 뭐 한 70% 된다라고 하면은 뭐 30%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치는데 뭐 30% 산다는 거는 1억에 30%를 산다는 게 아니라요. 종목당 1억을 가진 경우는 한 2천만 원씩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한데 그럴 경우 600만 원 정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뭐 저한테 상담을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 종목당 얼마씩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가진 시드 대비 막 그런 얘기도 해드리죠. 그런 걸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바닥에서 지금 지지 확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 30%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뭐 좀 위에 가갖고 뭐 5% 가면은 무조건 매도 시그널에 따라서 30%만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 30% 가운데 30%는 꼭 5% 가면 30%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요 5%가 아니라 3%, 6%, 9%로 보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네. 하여튼 KC 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추세도 하락이고 장기 추세는 간당간당, 중기 추세는 중기 추세, 장기 추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스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만 일단 6980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6700을 깨면 무조건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등하게 되면은 얘도 괜찮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의 여부를 잘 봐야 돼요. 일단 그 화요일 날 보실 때 이 전환선을 넘기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환선을 한 몸통이 반 정도 넘기고 보는 게 확실히 좋다. 예. 얘 같은 경우는 갭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거는 노릴만 하다. 네,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때 뭐 좀 위험하니까 이때 샀다 해도 예, 여기 위에까지 넘어가고 그죠? 여기서 지지를 받으니까 다시 위로 가고 예, 요 깨면은 무조건 매도 일단은 왜냐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요. 여기서 첫 번째 전환선 넘길 때 사는 게 안전해요. 첫 번째 전환선. 예. 내려오다가 여기서 사는 거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다시 뭐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밀리면은 얼마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전환선이 아래에 있을 때 이럴 때 사는 게 안전하죠. 그래야지 이렇게 좀 갭이 있고 하니까 좀 먹을 만한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도 뭐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지만 이날 무조건 팔아야죠. 사실은 뭐 이렇게 쳤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밑으로 빠졌으니까 무조건 밑으로 빠지잖아요.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차트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캐시코트를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네오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현재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예, 굉장히 뭐 안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일단 우리 차트를 바로 보게 되면은 22,500원을 또 한 틱, 두 틱 깼네요. 깼고 지금 21,650원하고 요 사이에 끼었다. 어차피 매수 기준가는요 22,500원이고 뭐 이거는 사실 뭐 장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100원 떨어진 거야.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지지한다고 사지 마시고 243을 장악하거나 아니면 20450까지 내려오면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봉박스가 큰 변화가 있어요. 원래 27,000원의 주봉박스 하단이었는데 지금 18,400원으로 내려갔거든요. 지금 이게 박스 바뀌고 첫 번째 음봉이기 때문에 사실은 18,400원을 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18,400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기 추세를 볼 때는. 그런데 이 장기선을 지지를 해주고 또 월봉 하단인 2450원을 지지를 받고 다시 틀 확률이 더 높겠죠. 네, 그거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18,4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 가져서 물리고 계신 분들은 2450원 라인하고 18,400원에서 사야 되는 거지. 여기 뭐야 지금 22,500원 지지나 21,650원 지지에선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신다 해도 24300에서 사야 돼요. 요거를 장악했을 때. 예, 이 장기선이 센 장기선이니까 요거에서 사시고, 그래서 위로 가는 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참, 네오위즈는 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7,000원에 샀다라고 할 때, 그게 뭐, 여러분이 거기에 여유 자금이 한, 두 배만 더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1,000만 원 더 있으시면은, 2450원이나 18,400원을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사신 게 안전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평단이 한 23,000원, 2,000원으로 3,000원 정도, 2,000원대로 낮아지기 때문에 예, 여기서 사면 3,000원대, 여기서 사면 2,000원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지지 반등해갖고 뭐 2,000원, 3,000원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가니까 만약에 바닥만 확인하면 그러니까 너무 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여기가 장기선이 겹쳐 있으니까 여기서 턴할 확률이 뭐 가장 뭐 확률로서는 높겠죠. 장기선 두 개 겹쳐 있으니까. 네. 그렇게 좀 위험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장기 추세 상승, 중기 추세 상승인 종목 하시고요. 이 종목은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서 이스타코하고 대성산업인데요. 먼저 이스타코를 먼저 보면은 현재 1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요걸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때 매도를 해야 됐었죠. 이때가 4,500 얼마인데 이게 언제냐? 9월 10일 좀 11일 11일인데 이때 이후로 사실 매수를 해서는 안 됐죠. 요것만 본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타이밍이 전혀 없었다. 일단 뭐 전환선을 넘겨줬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몸통으로 이렇게 뭐 반 50% 이상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50% 이상 장악했을 때 상단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이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에요. 모든 거는 100%가 없어요. 그러나 확률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도 뭐 반 장악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이때 매도해야 되고 그러다 본전보다 하단 때렸으니까
기다렸다가 여기 통과할 때 또 봐야죠. 통과할 때 보니까 여기 올라가고. 여기는 뭐 양봉이라 할지라도 깼으면 무조건 팔아야죠. 이때는 무조건 팔아야 되죠. 이때 못 팔아도 이때 무조건 팔아야 되죠. 그래서 뚝 떨어졌다가 이거 어설프게 넘겼다가 다시 깼으니까 이날 다시 팔아야 되고. 그렇게 봐야 돼요. 뭐 단기로 뭐 단타 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치셔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뭐 차트 복잡한 거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 보이더라고요. 승률이 그래도 뭐 한 70%만 되면 10번 중에 7번 성공하면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저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봤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3,900원을 끝났는데 3,880원이 일봉 하단인 건 다들 아실 테고 주봉 하단이요. 예, 3,740원에서 3,85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일봉 상단도 5,220원에서 4,410원으로 내려와 줬어요. 그래서 얘는 전반적으로 힘이 일단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잔잔하게 모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3,850원을 지지를 못할 경우는요. 이제 50원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이걸 지지를 못하면은 3,360원까지도 내려간다. 그러면 15% 정도 빠지잖아요. 이게 385원이 10%이기 때문에 이 100원 차이가 큽니다. 이 스타코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3850 깨면 무조건 전량 매도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매수 기준가는 무조건 4,100원으로 봐야 돼요. 예. 왜냐면 요거하고 밑에 그 손절을 계산하기에는 너무 갭이 커요, 이게. 3,850원에서 3,360원은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4,100원을 확실히 지지가 아니라 장악을 해줘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가면서 아마도 이제 전환선도 내려와 줄 거고요. 어차피 내려옵니다, 이거. 기준선도 내려오고 전환선도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9일하고 26일 최고 최저의 평균가이기 때문에, 예, 평균의 중간 가격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옵니다. 그럼 그거하고 요거하고 겹칠 때 넘기면 그때 사면 됩니다. 이스타코를 굳이 사셔야 되겠다면요. 현재 하여튼 이스타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위기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성산업을 보겠습니다. 대성산업 어저께 매도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이 썸네일도 보면은 매도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그 일본 박스 하단이 4,700원이었잖아요. 야, 뭐 이틀 만에 다 바뀌었어요. 예, 원래는 4,015원, 4,715원, 4,700원이었거든요. 상하단이. 근데 어저께는 4,715원 상단이 6,300원으로 바뀌고 오늘 4,700원이 5,120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힘의 세기가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오늘 5,120원을 딱 지지를 하고 끝났고 게다가 여 기준선이 5,100원이잖아요. 예. 이거는 5,100원 깨면요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 하단인 4,710원까지 내려가니까. 근데 여기가 일시적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물봉 밴드 상단 그러니까 상단에 걸쳐 있다는 거는 일단 5일선은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물봉 밴드 상단 이렇게 올라갈 때는 상단이 5일선이고 하단이 21선이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120일하고 60일 선도 있고. 그러니까 뭐 밑으로는 잘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선이 되는 일목균형표 기준선도 5,100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좀 멘탈 강하신 분들은 뭐 이 가격에도 사실 수 있다. 근데 뭐 만약에 5,000 뭐 종가로 5,000원을 깨면 무조건 매도. 예. 그러면 3%는 안 되잖아요. 5,120원에 예를 들어서 산다 해도. 그죠? 예. 왜냐면 5,000원쯤에 121선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사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사면은 근데 움직임이 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크게 확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세가. 그런 걸 노리는 좀 것도 뭐 포켓몬이 정도로는 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추천은 안 드리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어차피 매매 기법 중에 하나니까 네, 대성산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체크상 월봉이 양봉인지 보셔야 되고 지금 완성도 월봉 기준이니까 9월 거 봐야 되고 반드시 주봉이 양봉으로 끝나는 것이 유리한 거 아시죠? 그리고 매수 기준가는 2% 이내에서 사시고 웬만하면 매수 기준가에서 사세요. 왜냐면 장이 안 좋아서 어차피 매수 기준가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거의 어떤 종목이든요. 지금 뭐 비공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끝까지 안 내려오는데 내려올랑 하는데 안 내려와요. 아, 참. 어쨌든 그런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매수 기준가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뭐 이거는 차트상 진짜 무조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하지만
2% 이상일 때는요, 2% 매수 기준가 대비 2% 이상에서 살 때는 금융 차트 위치를 볼 때 월주 일봉이 금융 밴드 상단인지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시 체크사항은 1차, 2차, 3차 수익 구간마다 30%씩 매도하시는데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요, 3%, 6%, 10%로 바꾸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렇게 안 좋을 때는 3, 6, 10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막 그 거래량 터지면서 막 오르고 있는데 파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예, 그거는 10%가 됐든 15%가 됐든 일단 정점 한번 찍을 때 보고 그러고 해야 됩니다. 예, 프리미엄 혼지 회원은 뭐 오늘까지 봤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매수매도 손절이나 뭐 보유종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어차피 유튜브 멤버십에서 추천 종목 드리고요. 그리고 비공개 종목이겠죠, 당연히. 그분들한테 추천 종목 드리는 거는 이제 멤버들한테만 공개하는데, 그 종목에 대한 진행 영상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입을 해주시면, 저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에 뭐 기타 뭐 엑스트라로 영상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